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에 보내는 뉴스레터 K 2부 시작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맛있는 음식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화제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로 큰 주목을 받은 이모카세 김미령 요리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달라진 일상과 숨은 뒷이야기 그리고 추석에 어울리는 음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전에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미령 요리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카세 김미령입니다. 아주 씩씩하게 또 자기소개해 주셨고요. 네네. 요즘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주에도 새로운 제철 해산물 한식당 열었다는 건데 원래는 서울의 그 경동시장 네네. 그다음에 도봉구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제주까지 여러분 제일 먼 데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그죠? 서울에서 제일 멀죠. 되게 바쁘시겠어요. 일상은 어떻게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안동집을 출근을 합니다. 네. 경동시장을 출근을 해서요. 네. 거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안동국시 맛있게 삶아서 점심 대접하고요. 그리고 끝난 뒤에는 이제 오후에는 저녁 때 창동에 있는 즐거운수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3시간 정도 이제 영업을 하는데요. 예약제로 손님들 모시고 또 거기서도 또 저녁에 따뜻한 음식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요. 또 제주도 매장은 될 수 있으면 요즘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다른 네. 스케줄이 없으면 가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또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식은 이렇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 두어 번은 가세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가면은 제가 한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있다가 오고요. 한 번 가면은? 네네. 이번 추석 시즌 때는 제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연휴 제주도에? 때. 네네네. 새로 이제 여섰으니까 거기에 좀 힘을 쏟으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게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식당을 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아름다운 섬 제주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섬인데 네. 그런 섬이 요즘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제주도에 가서 가격은 저렴하고 뷰는 아름답고 그리고 음식은 아주 맛있게. 그래서 해산물,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가 메뉴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해산물과 생선회, 그리고 한식을 한번 거기다 곁들여 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섬 제주를 많이 찾아오실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식 기본적으로 한식당인데 생선회하고 어우러진 네, 네. 거기서 가장 역점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메뉴라 그럴까? 그럼 그런 제가 바다술상이라고 제가 간판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 바다술상 세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깃집은 가서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횟집 가면 또 해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갈치조림 먹으면 갈치조림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한 바구니 안에 제주의 모든 메뉴가 다 들어있어요. 한 바구니 안에 네네. 생선회도 있고요. 해물도 있고 물회도 있고 생선 구이도 있고 육고기도 있어요. 있지요. 수육이 또 있죠. 그래서 오시면 서로 하는 음식들이 틀릴 수 있는데 오시면 한 가족 모두 오셔가지고 생선 좋아하시면 생선회 드시고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갈치조림까지 곁들여 식사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와, 한 바구니 안에 다 네. 있다. 네. 원스톱이네요. 원스톱. 그렇죠. 원스톱 식당이고. 자, 요리사, 요리 전문가, 요리 연구가로서 김미령이란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 역시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 섭외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 솔직히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막 도망다녀서 요즘 제가 워낙 일상이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주방을 비우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통시장에서 장사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리경연대 나가면 아무래도 전통시장 장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하게 됐어요. 전통시장을 알린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 식당이 전통시장 안에 네네. 경동시장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약간 책임감, 그렇죠. 의무감 네네. 그런 게 또 제가, 있었다는 건데 네네. 그 비슷한 질문 이런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흑백 요리사란 이 프로그램 유명 요리사인 이른바 우리가 백수죠. 네네. 또 무명 요리사를 흑수저 이렇게 네네.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해가지고 대결하는 컨셉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심적으로 대회에 나간다는 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 앞에 오픈이 되는 건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뭐 그 이전에 많이 그 일반한테 알려진 얼굴은 아니니까 그렇죠. 홀가분하게 한번 나가서 내가 잃을 게 뭐 있나 이런 심리도 좀 있었습니까? 그런 심리는 솔직히 진짜 없었고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심리는 오. 없었고요. 진짜 작가님이 저를 그렇게 꼬시더라고요. 그 셰프님만이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그래요?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이래서 저의 약간 그 성향을 딱 읽으시고 그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책임감과 의무감 그 부분을 찔렀군요. 저희 우리 근성을 약간 작가님. 건드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넷플릭스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셰프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확 거기서 흘렸어요? 확 갔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죠. 거기서 확 가셨군요. 네네. 이야. 그 섭외하신 작가님이 제대로 찔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같이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근성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근성. 뭐 자기가 이거는 한번 마음 먹은 건 이루겠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많이 떨어지면 네.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네. 시작하면. 자, 시작하면 끝을 보는 우리 김미령 요리 전문가님. 그 프로그램에서 이모카세 1호로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오마카세는 많이 들었는데 일식 요리에서 셰프에게 뭐 메뉴나 식자재 이걸 그냥 맡긴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에서는 좀 고급 코스 요리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는데 이모카세는 뭡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오는 젊은 친구들이 네. 메뉴를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시켜요. 네. 그러면 제가 냉장고에 여러 개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예. 떡볶이 막 만들어 야채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서비스로 주고 그거 좀 먹다 보면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안주 시킨 좀 그런 예, 얼굴 예. 표정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식빵 있다? 그럼 샌드위치 만들어 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키지 않은 메뉴도 자꾸 이렇게 메뉴판에 준다 해서.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예, 예. 근데 만약에 뭐 짜파게티를 사다 놓은 게 있다. 그럼 저 예. 그것도 삶아가지고 서비스로 줘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먹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예. 밥도 뭐 볶음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모 또래 되니까 이모카세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네. 이모 또래가 되니까 젊은 그 고객들이 이모카세. 네네. 이야, 그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준 손님들이. 이름이네요. 네네네. 와,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이름을 손님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모카세 하니까 오마카세의 그런 어떤 너무 고급 이미지가 아니라 친근하고 그렇죠. 가격도 좀 더 이렇게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 그런 뜻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음식도 계속 주신다고 이야, 이모 하다 이모카세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 저 가도 뭐 그냥 짜파게티도 끓여 주시는 거예요? 뭐 원하시면 뭐.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네. 자, 이 프로그램 여러 에피소드 회차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러 미션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라든지 장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모든 회차가 다 저한테는 다 기억에 나고 소중한 추억인데요. 네. 그 중에서 꼭 꼽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레스토랑 미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레스토랑 미션?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어진 금액을 주고 팀이 레스토랑을 진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재료도 직접 사고 메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뽑고 네. 그래서 진짜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걸 판매해서 매출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성과가 좋았어요? 어땠어요? 1등 했죠. 저희 그러시구나. 팀이. 네. 그때 어떤 메뉴나 어떤 종류의 식당이었는지 대표 메뉴는 뭐였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제가 해주세요. 이제 캐비어 알밥이라는 메뉴를 제가 했는데 네. 거기에 제가 김으로 되게 유명한 거 아세요? 제 김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어요. 예, 거기서 예. 제가 직접 김을 발라서 네. 그 캐비어 알밥만 내놓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많이 그 재래김 그냥 조미김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마트에서 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할머니가 직접 들기름 참기름 발라가지고 불 위에 구워주셨잖아요. 네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캐비어 알밥을 그냥 먹는 것보다 김에 그 참기름 들기름 우리나라 기름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라서 구워서 싸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죠. 그래요. 네네. 이야. 근데 매일 조미김만 먹던 그 손님들이 제가 구운 김을 딱 드리니까 딱 어떤 분이 이러시죠. 그 김에
풋풋한 그 본래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김향. 김향. 거기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같이 섞어서 발라서 구워내니까 그게 더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냄새가. 그래서 조미김만 드시던 분들이 그걸 먹더니 거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효과를 한 200% 본 것 같아요. 200%. 네. 이야. 레스토랑 미션 아예 식당을 차려가지고 그 매출을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네요. 네네네. 거기서 아주 뭐 여러 가지가 다 기억에 남지만 그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 말씀이시고 자 1대1 블라인드 대결에서 고등어 어탕국수로 승리한 장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 메뉴 선택한 계기 그리고 제작 과정 어떤 순간들이 저 기억에 남는지도 좀 생생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충북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 밑에 개울 이런 데서 민물면탕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하셔서 집에서 많이 해 먹고 밥이 있으면 밥을 말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이 있으면 면을 넣어서 어탕국수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고등어를 딱 주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어 생각하면 구이 아니면 조림인데 네. 그걸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아, 고등어도 생선이니까 민물이 아니지만 생선이니까 그렇죠. 예. 비린내를 제거하고 그걸로 어탕국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비린내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껍질을 벗겨버렸죠. 네, 고등어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렇죠. 그 생선인데. 어탕국수 딱 보니까 저 비린내를 어떻게 하지? 제가 그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껍질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면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린다? 네. 고등어를 이렇게 손질해서 넣으면 싹 띄면 비닐처럼 예. 싹 벗겨져요. 아, 그래요? 그걸 제건 비린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산초가루를 딱 뿌려줘요. 산초가루. 깻잎을 아주 곱게 채쳐가지고 네. 비린내가 혹시나 날까봐 그걸로 잡고 담백한 고등어 그 어탕국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뭐 고춧가루 이런 걸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그럼 텁텁해지니까 얼큰하게 고춧가루는 들어가지만 거기에 제가 된장과 고추장을 조금씩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묵직함을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요. 네네. 자, 고등어의 비린내는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림으로써 없앴다 그런 거네요. 네네. 어탕국수. 야, 사람들 맛있어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만의 칼칼함이 느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 심사위원 두 분께서 네. 정말 깜짝 놀랐대요. 고등어로 어탕국수를 할 거라고 생각 아니 못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상상력이 그 전에 좀 만드셨던 메뉴예요? 고등어를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죠. 그래요? 민물고기로만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기서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료가 보면 막 어떤 음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재료를 갖고 만들고 싶은 음식 만들어 봐라 하니까 그게 딱 머리에 떠올랐다 그쵸. 이거죠. 네네. 어탕국수가. 네네. 와, 이게 창의적인데요. 제 영어로 치면 크리에이티브 뭐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거고 늘상 눈 뜨면 눈 감기 전까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예. 그냥 머릿속에 항상 들어요. 있는. 그러니까 뭐 있는 재료로 또 그 젊은 친구들 챙겨주던 그렇죠. 그거하고도 그런 연결이 것 된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늘상 그렇게 해오고 주어진 재료, 남은 재료로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네.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기 충북 어디세요? 근데? 저 단양이에요. 단양이요? 네네네. 저는 충북 청주에서 3년을 보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좋죠. 거기. 좋죠. 그때 보니까 올갱이국이라는 걸 많이 그렇죠. 먹더라고요. 그게 네. 다슬기죠, 다슬기. 다슬기,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상당산성이나 이런 데를 놀러 가면 붕어찜 같은 거 이런 걸 붕어찜.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충북 잡히는 분들. 게 그거기 때문에 아, 이제 우거지나 이게 산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물 같은 게 많으니까 그거를 깔고 거기다가 붕어 많이 주면 붕어찜 그리고 민물면탕 이런 걸 많이 먹죠. 그러니까요. 자, 만약 흑백 요리사 시즌 2 제안이 왔다. 네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시즌 2는 저보다 나이 어린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하는 후배되는 그런 분들 양보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보다 제가 한 사람이 거기에- 2번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출연하고 나서 네. 많은 걸 얻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거든요. 또 다른 음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좋은 경험과 저한테는 새로운 그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되고 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그게 얻은 되겠다. 거다. 예, 교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제 입장에서 열심히 음식하는 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양보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느껴보시라고. 뭔가 원동력이 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명세도 타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런 네네네. 뜻이잖아요. 네. 후회는 무슨 후회하셨어요? 거기 출연하고 나서요? 아까 약간 후회란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그 후회는 뭐냐면 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음식하고는 사람으로서 후회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네네. 좋은 뜻이네요. 그렇죠. 네, 반성했다는 의미죠. 지금까지의 내가 못 봤던 거를 그때 다시 봤다. 그렇죠. 그래요. 남한테서도 보고요. 제 자신한테서도 봤고요. 그럼 아주 이 흑백 요리사가 우리 김미령님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전환점, 더 네네. 한 단계, 세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좋은 맞습니다. 계기였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김미령 요리사님이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제주 매장에서 밤바다를 볼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성시경님의 이게 그분이 리메이크한 곡인데 제주도의 푸른밤인데요. 파도 소리 함께 들으면 하루에 쌓였던 피로가 스스로 풀리더라고요. 오늘 이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길 바라고 또 제주도 놀러 오시는 길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네. 제주도 그 매장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를 쫙 들으면 하루 동안의 피로가 쫙 풀린다. 근데 중요한 건 일하면서 파도 소리는 못 듣습니다. 주방에서. 그렇죠. 일하느라고. 들리지도 않죠? 네네. 근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바다를 봤을 때 열심히 살고 느끼는 이 상큼하고 시원한 이 바닷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도 제주의 그 기운을 제가 몰아가지고 와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요리연구가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출연하시고 이제 유명세를 탔습니다. 뭐 우리가 그 노래 전에 했던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김미령 요리사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요즘이요? 방송 이후에. 방송 이후에요. 저는 뭐 큰 변화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하는데 일단은 예전보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도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복이에요. 저는 지금 입고 온 이 한복을 주방에서 입고 일하는 그래요? 걸 그대로 입고 왔거든요. 앞에 이거는 앞치마는 허리 앞치마는 앞치마 합니까? 한식 하긴 앞치마 하죠. 하죠. 네. 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묻을 테니까. 하나도 안 묻어요. 하나도 안 묻어요? 그럼요. 원래 요리사는 목을 잘 안 묻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국물 먹다가 계속 묻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복 입고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게 큰 변화인 것 같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업시간 지키고 있고요. 나오는 음식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네. 똑같이 지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아, 네네네. 그래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더욱더 뭐라 그럴까 더 의지라 그럴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그런 실망시키지 거겠죠.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자, 우리 김미령님 지금 한복 보니까 되게 무늬도 예쁘고 그런데 네. 이것도 혹시 그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는 시장에서 직접 이게 비싼 곳에 능력이 안 돼서 못 사 입고요. 아유. 이거는 강정시장에 예. 굉장히 오래된 한복집이 많아요. 되게 거기. 이쁜데요? 요거를 제가 그래서 예. 폭을 약간 좀 좁게 달라고 해서 제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 입죠, 제가.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 했을까 했는데 역시 또 전통시장 홍보기도 그럼요. 하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그 백이 네. 버섯 모양이에요. 네, 요거요? 예. 요거 뭐냐면 거기 백 아니에요? 백이에요. 예, 예. 여기다 이제 핸드폰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한복하고 어울리네요. 예, 예. 그래요. 자, 질문 이어갑니다. 그 편의점 또는 식품업계 쪽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주로 뭐 김미령님 메뉴를 밀키트 형식으로 자기네 회사 상호로 팔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제 레시피를 가지고 하는데 참 이런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전혀 안 하고 싶었는데 네. 또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하고 속상할 때도 솔직히 많아요.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있거든요. 편의점에 나가는데 편의점의 음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하면서도 많이 속상해요. 손님 사서 드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왜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에서 만들어주는 그 퀄리티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건 드셔보는 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품목이에요? 그 메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뭐 볶음류도 있고. 볶음류? 네. 그 제가 제 거도 김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반찬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요. 근데 많이들 만족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편의점 쪽은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 솜씨하고는 안 되죠.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기에 식당에서 직접 해주시는 그 이모의 손으로 해주시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네. 많이 차이 나죠.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뭐 많이 걸리죠. 상업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좀 마음에 걸린다. 네네, 그런 솔직히 말씀이시고. 걸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행은 되고 저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만약에 메뉴 선택이나 누구 제안이 와도 조금 신중할 수는 있겠어요. 많이 신중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만두질 않는구나 사람들 회사에서. 그런 건가요? 자, 최근엔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네네. 이모카세의 즐거운 밥상입니다. 네네. 자, 김미령 요리사님의 66가지 레시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낸 이유하고 이 책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책을 낸 이유는 딱 그거예요. 저도 요리책을 사서 보고 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처음에 첫 장을 딱 넘긴 경우 일단 조리도구들이 제가 모르는 너무 어려운 조리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뭔가 찜을 하려면 무조건 뭐 오븐 몇 도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 음식을 하는 저도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주방에 오븐 이런 게 없어요. 튀김기 이런 게 없거든요. 예. 지금도 없고요. 그냥 즐거운 수다 같은 경우는 화구 2개짜리 가정용 그걸로 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하고 음식을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딱 그걸 열었을 때 일단 조리도구부터 시작해서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걸 보통 가정에서 쓰는 조리도구가 별로 없고. 그 조리도구를 과연 100%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항상 접하다가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기회가 와서 책을 냈는데 이렇게 그냥 집에 정말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신랑 부부 이렇게 부부 둘이 사는 사람 이렇게 뭐 그릇도 많지도 않고 냄비도 많지도 않고 뭐 찜기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평범한 가정에서 한식의 기본은 밑반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담 없이 해 먹을 수 있는 거. 솥 2개, 냄비 프라이팬 하나, 볶음팬 하나 이거 있으면 다 끝날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음식을 해서 드셔보시란 뜻에서 그렇게 제가 책을 만들게 됐죠. 어떻게 보면 뭐 막 오븐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쓰지 않고 네네네.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 네네. 만들 수 있는 요리 66가지. 네네. 아,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국솥, 그리고 찌개 냄비, 프라이팬, 뭐 볶음팬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네. 아주 저렴한 주방기구 파는 데 많잖아요. 예. 그런 데서 사가지고 부담 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빠지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네. 한식에서 필요한 밑반찬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국찌개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래요. 저도 요리책을 열어보면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량컵 이런 것도 안 쓰고요. 그냥 밥수저, 종이컵 이렇게 예. 그렇게 계량을 해놨어요. 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그렇죠. 있도록 요리에. 네네. 요즘은 여성분들도 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해서 드시는 분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어려운 요리 말고 우리가 뭐 궁중 요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 뭐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뭐 콩나물국 요렇게 예. 간단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게 알려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한식이 좀 천들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가 이태리요 같은 경우 메인 하나만 딱 나와도 한 요리인데도 막 와 이러는데 예. 왜 한식은 그런 대우를 못 받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식은 밑반찬 하나하나도 다 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상에 도대체 몇 가지 요리가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를 한번 직접 해서 드셔보시라고 편하게 그래요. 쉽게요. 네네. 아주 편하게. 자, 그렇다면 이 책에 이제 66가지 레시피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준 메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기본 나물무침. 나물무침. 네, 나물무침 굉장히 좋아하고 예. 요즘 식당 가도 거의 사다 주는 반찬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선하고 금방 데쳐가지고 금방 무쳐먹는 아삭함 이런 나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최고 1위는 그거 같아요. 이뭐 제육볶음이 남자들의 소울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전지 같은 거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돼지고기 사서 예. 그냥 집에 있는 파, 양파 없으면 그냥 대파만 넣고 볶아도 되고 뭐 고추장, 고춧가루 넣고 볶아도 되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준비해놨죠. 제가.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한 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요리 위주, 그런 네네. 나물 위주로 네네. 막 거창한 요리보다는 네네. 우리 주위에서 좀 이렇게 쉽게 접하면서도 그리고 매일 먹는 이거 어떻게 음식이요. 매일 먹는 음식.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거를 소개해 주셨군요. 네네. 자, 이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친근함을 갖고 이렇게 손을 쭉 뻗을 수 있는 음식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미령 요리연구관님이 가장 애정이 가는 또는 사연이 담긴 레시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레시피에 가장 애정이 갑니까?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죠. 김치. 김치하고 된장고추장. 김치. 네. 김치 어떻게 만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시거든요. 그러시구나. 저는 김치를 사랑으로 담급니다. 사랑으로? 네. 왜 그러면 정성이거든요. 예, 예. 연세 드신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좀 편찮으신데 네. 친정엄마가 드실 김치는 풀을 써서 아주 뽀얗게 해서 동치미처럼 하얀 물김치를 해서 드리고요. 네, 예. 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약간 무청 긴 거 이런 김치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 청무 계절이에요. 그래서 무청 자르지 않고 길게 담가서 그렇게 해서 주고 아이들은 먹기 좋아하는 총각김치라든지 배추김치 뭐 이런 거 많이 해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강화도 갔다 와가지고 순무김치도 해놓고. 순무김치. 네, 강화도. 그래서, 예,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제철에 나는 김치거리를 가지고 김치 담가놓는 거. 저는 그게 참 매력도 있고요. 또 맛도 정말 다르잖아요. 부추 나올 때 부추김치 담그고 열무 나올 때 열무김치 담그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대파김치도 담그는데 대파 네. 같은 경우는 아주 연할 때 잠깐 나와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대파김치. 예, 예. 뭐 그런 거 담가놓고. 그래서 저는 김치에 많이 사랑을 많이 담죠. 누가 드실 건지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은 음식 중에 가장 넘버원 음식을 꼽는다면 김치거든요. 네네. 사실 뭐 갓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뭐 온갖 김치가 있지만 역시 가장 기본은 배추김치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미령 요리연구관님이 그 김치를 만드는 스타일이 왜 남도하고 중부 수도권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남도 조금 막 젓갈도 많이 넣고 그쵸, 그쵸. 무지하게 묵직하게 넣는데 네네네. 좀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김치 만들 때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안동집 김치 레시피를 말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국수는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겉절이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겉절이 매일 하고 있는데 뜨거운 국수를 드실 때 드시는 김치에는 젓갈을 안 넣어요, 제가.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으로만? 뭐냐면 젓갈이 들어간 김치가 뜨거운 국수와 어우러졌을 때 그 젓갈이 비릿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소금하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딱 그것만 넣고 김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김장김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돼지고기, 전지 부위 생고기를 넣고 네. 배추 소를 넣고 캐캐 그 사이에다가 돼지고기 생고기를 넣어요. 그러면 한 이 2달에 3달 정도 있으면 그게 싹 녹아요. 예. 그렇게 한 김치 맛과 또 다른 거 한 통에는 오징어 있죠. 예, 예. 생물 오징어를 넣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고 김치하고 또 생태도 넣고 뭐 새우젓 넣고 한 거 전 통마다 틀리게 해놓고 나중에 익었을 때 돌아가면서 한 포기씩 꺼내 먹는데 그럼 김치 맛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네네. 예, 예. 그냥 먹어도 맛있고 남도에서도 주로 이제 저기 생태 같은 거 많이 넣는데 많이 생선. 넣죠.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젓갈을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시원하게 그 주 종목만 딱 넣어서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김치를 만드시되 어쨌든 그 깔끔한 스타일을 그렇죠. 선호하시는군요. 돼지고기는 돼지 딱 한 가지, 생태면 생태. 이래서 그 본연의 돼지고기가 거기서 녹아들었을 때의 그 김치 맛하고 생태가 녹아들었을 때 그 김치 맛하고 틀리거든요. 네. 시원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담백하고 깔끔 시원한 맛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자, 아까 66가지 레시피 중에 이제 나물 이런 것들, 제육볶음, 그다음에 그 김치에 대해서 좀 김치도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게 혹시 그 레시피에
있던 거 중에 요거 하나 소개해 줄 만하다 이런 거는. 전도 좋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양미리 같은 거 겨울에 예. 나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그거 제철에 한 번씩 먹으면 양미리? 너무 맛있을 텐데 양미리도 가격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 무로 네. 얼큰한 양미리 조림해서 짜박짜박하게 끓여놓으면 너무 맛있죠. 천연고추 좀 넣고 하면서 그래요. 그걸 실어놨는데 굉장히 쉬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병어조림 참 좋아하는데 양미리 조림도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죠. 담백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리지가 않아요. 양미리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어서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겨울무 맛있으니까 네. 그렇게 청양고추 넣고 얼큰하게 졸여서 한번 드셔도 좋을 것 좋네. 같아요. 그럼 이제 10월에 접어들었고 이제 점점 겨울로 다가오는데 딱 좋을 때죠. 국은 뭐가 있을까요? 국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아무래도 야채를 많이 이용해서 저는 하는 편인데 묵국 네.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묵국.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면은 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예, 예. 묵국을 끓이는 방법을 제가 하나 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보통 물은 사각으로 많이 썰잖아요. 깍둑 썰기 많이 쓰는데 그렇게 썰지 마시고요. 곱게 채를 트세요. 채를 쳐서 마늘하고 들기름을 넣고 살살 볶아요. 우리 그냥 사각으로 많이 하는데 네네. 곱게. 예, 예. 곱게 쳐서 무채나물 하는 것처럼 약간 두꺼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진 마늘 넣고 들기름을 넣고 살짝 숨이 죽을 때까지 볶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파 좀 넣고 간 맞추시면 기가 막히게 겨울에 저렴한 가격에 따뜻하고 온기 있는 묵국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묵국 그냥 고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속이 그냥 쫙 풀린 네네네. 얘기만 들어도 속이 쫙 풀리네요 그럼 지금. 집안에 조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애기들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간통만 끓이면 네. 온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오, 네네. 얘기 된다. 우리 서방님은 해장국으로 네. 아이들한테는 맵지 않으니까 구수하고 맛있고 영양가에 그러니까요. 비타민 만들어오고 어른들도 매운 거 잘 못 드시면 참 좋죠. 그거. 묵국 잘게 무를 썰인 채쳐서, 네. 채친 묵국 굉장히 한번, 쉽죠? 예, 네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바쁘게 사시다 보면 이제 휴식 재충전해야 될 텐데 그 여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쉬실 때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요리에 관련된 활동인가요? 아니면 요리는 잠시 있습니까? 24시간이 그건 것 같아요. 쉴 때도? 네네. 그 쉴 때는 뭐 뭐냐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요리를 많이 봐요, 제가. 그거 쉬는 게 아닌데. 그러면. 재밌어요, 그게. 아 그래요? 왜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발상으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밌고 저 실천해보고 제가 제 주방에서. 네네. 그렇군요. 쉴 때는 일할 때는 나의 요리를 하고 네. 쉴 때는 남의 요리를 느긋하게 보면서 또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주방 가서 해보기도 하고. 야 거의 자는 시간 빼놓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자 추석입니다. 아무래도 김미령 요리 전문가 모셨는데 추석 명절 음식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미령 요리 전문가님은 음식은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서 관계와 마음을 잇는 매개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완전히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이게 배를 채우려고 먹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죠. 이 밥을 먹는 것 자체도 관계인데 자 김미령 요리사님께 추석 음식은 어떤 의미, 어떤 추억, 어떤 의미입니까? 추석 음식은 물론 우리들이 조상들의 차례도 지내고 하지만요. 다 바쁜 일과를 조금 내려놓고 네. 잘 만나지 못하던 가족들, 친인척들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한 며칠씩 연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가족 간에 좀 사랑도 좀 나누고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맏며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많이 저희 집에 모이시는데 그때 이걸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오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오시죠. 그렇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과 그쪽 시댁 쪽 시고모부님, 진짜 작은아버님들 다 해서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맛있게 많이 해드리고 하니까 네네. 아유 우리 집에 맏며느리 너무 잘 들어왔어 이런 이야, 말씀 해주셔서 정말? 항상 더 잘하라고 하는 뜻 같아요. 다음 차례는 앞으로 더 더 맛있는 잘해라. 더 많이 준비해놔라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오시면 정말 이게 음식 많이 준비하면서도 힘이 날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는 어떤 음식 이렇게 쭉 준비하십니까? 이번 명절에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매장을 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때는 제주도에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매장에 네. 있는 식구들 그리고 제 매장 옆에 같이 영업하시는 분들을 해서 토란국을 해가지고 같이 토란국? 추석에는 토란국 먹잖아요. 소고기. 예. 그래서 두부도 많이 넣고 제주도 무 맛있잖아요. 예. 그거 넣어서 토란국 끓여서 좀 나눠 먹어볼 생각이에요. 네, 같이 추석을 한번 나누자 그런 의미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한번 다 한 그릇씩 나눠 먹으려고요. 옆집 뒷집 주고 우리
그 매장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해서 추석을 한번 같이 보내볼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만 있는 용어인데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맞아요. 토랑국을 이제 네네네. 드실 거다 그랬는데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추석 명절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하면 전이잖아요. 네. 네네. 제주 앞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가지고 저는 네. 생선전 좀 많이 한번 부쳐보려고요. 아, 생선전. 네네. 그리고 그렇죠. 제주도 네. 가보니까 쪽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쪽파가 좋아요. 네, 쪽파 해가지고 해산물의 천국이잖아요, 제주도가. 네네. 그래서 해산물 많이 넣고 파전 부쳐가지고 같이 소주 한잔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이 입속이 좀 자극이 되네요. 자, 명절 음식 재료나 조리법 가운데 요거는 기억하면 참 유용할 거다 하는 팁, 디테일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려운 거보다 저는 네. 이게 꼬지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저는 꼬지 할 때 뭐 쪽파도 꽂고 햄도 꽂고 맛살도 꽂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거기에다가 예. 단무지 한번 꼽아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려요. 단무지. 네, 보통 마트 가면 김밥용 단무지를 팔거든요. 네네. 그걸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이사이 맛살, 햄 요런 거 뭐 오뎅 뭐 이런 거 꽂잖아요. 그래. 그 사이에 단무지를 딱 그게 꼽아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요. 그래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좀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리면 하기 힘들잖아요. 예. 집에 아이들 뭐 우리 가족들 다 모아서 같이 꽂아가면서 붙여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것 때문에 넣으라고 하셨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느끼함을 단무지가 잡아줘요. 전의 느끼함을 단무지가 딱 잡아준다. 네네. 야, 거창하고 뭐 어려운 요리보단 요거 한번 추석 때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꼬치를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만들면서 거기에 자녀들도 좋아할 거예요. 네, 그 재밌어하고. 단무지 거기다 딱 꽂아 넣으면 아주 깔끔한 맛이 될 거다. 네, 이런 전에 말씀이시네요. 약간 기름의 그 기름진 맛을 네. 단무지가 아삭하면서 새콤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책에서 이제 레시피 얘기하고 뭐 김치 얘기도 하고 제육볶음 얘기도 하고 나물 얘기도 하고 쭉 했는데 방송이나 책에서 이제 선보였던 메뉴가 많습니다. 요 가운데 요거는 요번 추석에 한번 추석 그 명절 메뉴로 한번 응용을 해보면 더 좋겠다. 이거 한두 가지 정도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추석 때 먹으려고 동치미를 담가놓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동치미 하면 보통 겨울에 드시는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 먹는 시원한 동치미를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해놓고 명절 음식 먹다가 좀 개운한 게 찾고 싶다. 네. 전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러면 동치미 시원하게 한 대접 내놓으면 완전 너무 좋을 것 해장되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겨울 동치미를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넣냐? 네. 삭힌 고추라 그러죠. 집고추라고 소금에 절인 고추가 있어요. 그거를 넣어주면 겨울 동치미 맛이 확 나요. 그 동치미 물 거기다가 네네네. 삭힌 고추를 삭힌 넣는다. 고추를 넣으면 네. 보통 그걸 집고추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금에 삭힌 고추 네. 그걸 넣으면 겨울에 먹는 시원한 옛날 전통 우리 동치미 맛이 느껴지면서 그걸 꼭 넣어서 명절 물김치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명절 지내고 나면 남는 그 많잖아요. 또 전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많아요. 저는 항상 마지막에 생선 올렸던 거 남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전골을 해 먹어요. 네. 그럼 다른 뭐 야채나 넣을 필요 없이 남은 명절 음식 가지고 전골 냄비에다가 식구들 다 둘러앉아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남는 잡채 있으면 또 넣으면 전골에 잡채 넣어도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저는 꼭 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른바 그 리사이클링 레시피잖아요. 그렇죠. 다시 네. 남는 음식 갖고 네네. 다시 만드는 거. 네, 냉동실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저녁 한 끼 해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남는 음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더 다른 음식으로 변신할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네. 그 가족 자체도 이제 소가족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막 통 크게 명절 음식 물론 우리 그 김미령 선생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많은 가족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음식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통 크게 음식하고 그런 풍경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젊은 세대들 좀 다소 무겁게 이 전통 명절 음식이 느껴질 때 좀 더 건강하고 뭐라 그럴까 가볍게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레시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돼지고기를 갈아서 뭐 마트 가면 간 돼지고기 많이 팔잖아요. 그거 갈은 거 가지고 두부 아주 간단해. 두부, 파,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다져가지고 계란 네. 하나 넣고 해서 반죽을 해서요. 오. 동그랑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트에 가면 요즘에 보면
그냥 철고추 말고 그냥 일반 큰 고추, 오이고추 같은 그런 거에 네네. 뭐 5개, 6개 이렇게 넣어서 묶어서 팔잖아요. 그거 예, 사다가 동그랑땡도 만들고 그걸 고추실 빼서 거기다 넣어서 고추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호박 사서 호박 가운데 뚫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즐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끼 식사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명절 한번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명절. 네네.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우리 김미령 요리사님은 이모카세라는 이름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밥상, 그런 밥상 이제 지향하고 계신데 추석 명절에도 그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또 추석 음식 가운데 요리사로서 우리가 그냥 흔히 추석 음식 많이 먹는 그거를 약간 이렇게 변형하거나 변주해가지고 재탄생시킬 여지가 있는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을 가지고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LA 갈비 같은 경우를 명절에 재워놔요. 네네. 양념이 재우면 미처 못 먹고 구워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처 이제 지겨운 거야. 한 2-3번 먹으면 그러면 이제 양념 재우는 거 있고 그 양념이 남잖아요. 아깝잖아요. 저는 그걸 해가지고 갈비탕을 끓입니다. 아, 갈비탕을요? 네. 그래서 그 국물 그 양념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 재워놓고 예. 고기 건지면 거기에다 무하고 두부 넣어가지고 물 좀 넣고 하면 그거 딱 갈비탕 돼요. 근데 거기다 약간 너무 고기 냄새 약간 난다 그럼 청양고추 몇 개 딱 썰어 놓으면 맵지도 않고 깔끔해져요? 그 고기의 잡내를 싹 잡아줘요. 청양고추 조각 네, 이렇게. 약간 몇 개 넣으시면 매운맛은 아예 못 느끼고요. 그 고기의 그런 약간 누린내를 고기 딱 잡아주는데 저는 그런 양념 안 버리고 그거 해서 국을 만들어 먹죠. 그러니까요. 네네. 야, 다 재활용하시고 새로운 또 메뉴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고 하네요. 자, 김미령 요리연구가님. 처음에 이제 흑백 요리사 출연하실 때도 어떤 전통시장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의무감을 갖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출연하고 나셔서 거기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하시잖아요. 네네.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엄청 많이 달라졌죠. 엄청? 네네. 네.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인기가 또 많았어요. 근데 특히 대만에서 1위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대만 분들이 저희 집에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셨다 들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을 오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 그래서 그래요? 거의 대만 분, 홍콩 분들이 거의 70% 정도. 그래서 덕분에 제가 원했던 예. 해외에 저희 전통시장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식당을 올라고 왔다가 전통시장도 이제 돌아다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나는 우리나라의 과일이라든지 네. 뭐 건어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 많이 알려지게 돼서 요즘 너무 어깨가 막 뿌듯합니다, 제가. 네. 아니 특히 이제 홍콩이나 타이완, 대만 네네. 이쪽에서 제일 많이 오나 보죠. 엄청 많이 오세요. 그래요. 뭐 캐나다 이쪽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거기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음식에 대만 쪽 그쪽 분들 관심이 너무 많으시대요. 좀 비슷해요. 네네, 예를 성향도 들어서 비슷해요. 국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거기도 뭐 완탕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에 맞으신대요. 잘 먹어요, 실제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리고 배추전 이런 거를 드시더니 어. 자기 나라하고 비슷하대요. 자기네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다고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네, 부쳐 먹는 게. 아, 배추전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오는 사람들의 어떤 성비라 그럴까 그 나이 연령대는 젊은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젊은 사람 압도적이에요. 요즘. 나이 든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전통시장 하면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찾았잖아요. 그 옛날에 예. 그것 때문에. 근데 예. 이제는 바뀌었어요. 젊은 그래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 제가 요즘 상인분들한테 네. 아유 덕분에 이렇다고 잘 된다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 들으니까 뿌듯하죠, 제가 요즘에.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타이완이나 홍콩 그 젊은 층들이 이제 우리 김미령 요리연구가님 식당에 왔다가 또 거기 이제 쭉 전통시장 둘러보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즐길 텐데 해드릴게요. 예, 예. 어떤 것들을 그 젊은 층들이 가면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젊은 세대한테도 조금 팁을 주려고. 우리 예. 우리나라 젊은 전통시장 가면 그냥 뭐 하고 놀아야 식당뿐만이 되냐? 아니냐. 네. 거기서 놀 게 있습니까? 너무 많죠. 하루 종일 그래요? 돌아다니는 되게 많고요. 저희 경동시장에 오시면 한약재 네. 거기에 이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 시장이 또 있어요. 예. 거기에서 아이들 손잡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철에 나는 과일이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딴 데 가면 만두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그래요. 어디 가면 오뎅 만드는 공장도 그런 그 거 자리 다 앞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 앞에서 직접 사서 먹을 수 있고요. 저희 1,000원어치만 주세요. 1,000원어치 팔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순대 만드는 데가 집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순대 사면 보통 우리가 뭐 1인분의 순대가 만약에 4,000원이다. 예. 근데 그게 한 뭐 100g이다. 예. 근데 거기서 4,000원치 산다. 그럼 500g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가성비가 그렇게 가성비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마트나 이런 박스로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네. 요즘 그런데 거기 가서는 저 그냥 2,000원치만 주세요. 그럼 또 2,000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전부리도 좀 하시고요. 한 식당에서 탁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 가서 조금은 사 먹고 여기 가서 사과도 하나 사 보고 저기 가서 만두도 하나 사 먹어보고 순대도 좀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그런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한 바퀴 도시면 꽤 시간이 한나절 재미있게 놀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사 먹는 것도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 구경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것도 하는 가지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교육이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돼요. 요즘 아이들 너무 그 속에서만 살잖아요. 학원만 가고 에티켓 교육이기도 그런 것도 하고 매너도 경제 배우고. 교육이기도 네네. 하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깨끗하고 뭐 예약제로만 가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알더라 몸에 뱉는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여기 앉아서 사 먹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재밌는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젊은 세대한테는 아주 괜찮은 데이트 코스, 체험도 가능한 네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일종의 교육의 장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이게 말씀이시네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료를 사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꼭 한번 가족 단위로 휴일에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도 이제 좋고 그래서 추석 명절에 먹을 것 좀 와서 같이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상인 여러분들 많이 좀 친절합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죠. 그래요. 근데 저는 전통시장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나라에서 좀 교육 같은 걸 좀 해주셨으면 자,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좀 국가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배려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인들 위주로 하는 뭐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네. 위생 교육 이런 거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받아보고 싶고요. 상인들도 좀 그런 걸 받아서 제 전통시장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뭐 백화점 이상, 호텔 이상급의 친절함이라든지 서비스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인들이 같이 단합해서 가서 교육받고 좀 더 한국의 전통시장 옛날하고 틀리다. 서비스도 좋고 이제는 뭐 마트뿐만 아니라 진열하는 방법 뭐 네. 이런 거 그런 교육 한번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많이 친절해졌고 옛날보다 많이 청결해졌고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네. 어떤 백화점이나 호텔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상인의 어떤 교육. 자치단체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전통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재래시장이 아닌 네. 여기 와서는 퀄리티 좋고 물건 너무 좋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의 그 전통시장의 추억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네요. 그렇죠. 4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네. 자, 시간이 나름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미령 요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밥상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양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저보다 너무 많은 지식 갖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밥상은 누구와 함께 같이 앉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옹기종기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저녁에 딱 모여서 메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같이 웃으면서 마주보면서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밥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네. 가족과 정을 나누면서 먹으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저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각자 위치에서 요즘은 다들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다들 피곤하게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화려하고 멋지고 비싼 음식보다는 그냥 가볍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네네. 한 상 차려놓고 서로 오늘은 그래 아무 사고 없이 잘했니 이런 대화를 나누는 밥상 그게 최고의 밥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서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밥상. 그러면서 떠오르는 음식이 이거네 하는 것도 있을까요? 저는 저녁 때 생선구이를 꼭 해줘요. 생선구이. 왜냐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네. 육류는 조금 밤에 부담되니까 생선구이에다가 속이 확 풀어주라고 아욱 된장국 같은 거 많이 끓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김미령 요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